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28회 졸업생 박윤종 회계사입니다. 안세회계부문 대표를 맡고 있죠. 얼마 전에 깨부책 학당을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제가 적격은 아니지만 아마 회계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그걸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해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 그때 말씀했듯이 거기서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가 왜 중요하냐, 회계는 얼마큼 알면 되느냐, 뭐 이런 그 인터뷰 하는 분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편으로서 제가 깨부책 학당 개념이 아니고 깨부책 세상에서 하나의 자기의 재능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계라는 것이 사실 모든 조직과 생활, 우리 가계부도 있잖아요. 가계부도 있죠. 회계죠. 그래서 이 조직, 또 조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비근한 게 뭡니까?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바로 관리비를 주고받고 하면서 회계를 처리해서 공정한 회계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은 그 회계 작성하는 사람의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분식회계나 아니면 부정, 공금, 유용 이런 불신의 불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회계를 볼 수가 없어요. 회계는 이렇게 믿음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계에 대한 기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계 절차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활동이 있으면 거래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 회계 분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되고, 거기서 계정부 원장이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왼쪽 오른쪽이 같은 합계 잔액 치산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합계 치산표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끊으면 이렇게 현재 정지되어 있는 재무상태 내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끄면 이렇게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익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요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모든 거리를 왼쪽 오른쪽에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이제 자동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이 이제 모두 전산화 소프트웨어가 돼 있어가지고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 회계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얼마예요, 뭐 격리회계, 또 도전,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거나 하면은 거기서 계정을 골라만 넣기만 하면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시계 시스템이 많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세 자료에 대한 국세청 AI 전산망이 워낙에 정밀하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회계 투명이 안 되고 적법 납세가 안 되면 금방 문제가 돼서 적출이 되고 발각이 돼가지고 노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회계가 완전히 AI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하는 영역이 뭐가 있냐? 사람이 하는 영역은 별로 없어요. 골라 넣기만 하면 돼요. 골라 넣는 것도 이제 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알아서 이 신용카드 다운받고 생계서 다운받으면 대충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전체 어디 산에 올라갈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나무를 보는 모든 과정은 회계 전산에 의해서 다 되는데, 숲을 조망하는 기능,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계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남들한테 설득할 때 해놓은 기능,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분계를 이제 왼쪽 차변하고 오른쪽 대변해서 이제 분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판단하고 일부를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왼쪽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우리 왼손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섬세하죠. 대신에 섬세해서 모든 걸 아주 차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한 관리 대상이 뭐냐? 재산, 자산, 비용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의 비용, 특히 회사 비용은 공금인데 이걸 잘 쓰려면 섬세하게 써야 한다. 그래서 왼손이 차변 쪽에 그 섬세한 계정의 결과치는 거기 기록이 되는 것이고, 오른손은 뭡니까? 힘이 세죠. 남하고 악수할 때도 힘을 줘서 악수를 해야지, 힘이 너무 약하게 악수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악수를 세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악수를 세게 해서 남의 돈을 빌려오고 그걸 부채라고 그래요. 남한테 투자를 받고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딴 데 가서 악수를 열심히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성사시키는 매출, 또 수익,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왼손과 오른손의 그 약함과 강함의 원리에 따른 어떤 결을 생각하면 당연해요. 왼손으로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연약하게 아껴서 아나바다로 관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현금 예금 같은 것이죠.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생산설비, 매출원가, 사업비용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만져주고 그래야만 아껴지고 회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른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땡겨야 돼. 땡겨서 자꾸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외상매입금도 여러분이 매입을 할 때 외상으로 처음부터 거래해서 이렇게 해야 처음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땡긴다 이런 개념이고, 은행 차입금도 가서 은행에 가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빌려와야죠. 그래야 차입 조달되는 것이고, 투자자한테 자본금을 내라고 설득을 해서 할 때도 강한 설득력과 오른손의 악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매출, 그것도 계약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강한 오른손에 힘을 내야 되고 악수해서 해야 된다. 그죠? 외부의 수입도 마찬가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살 때는 나름대로 정밀히 관찰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역시 신뢰감, 강한 힘을 줘야 되내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왼손과 오른손, 차변, 대변, 섬세함과 강함, 요 원리만 알면 거기에 따라 계정 과목은 다 서 있다. 왼손은 섬세하게 관리할 자산, 재산, 비용, 원가 이런 것들이고, 오른손은 부채, 자본, 매출, 수익 같은 이런 강한 힘이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만 골라서 넣으면은 또 이렇게 골라진 것을 이미 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렇게 재 있는지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과 비용 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왼손과 오른손의 원리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이제 65세 저도 정년 맞았는데, 은퇴하면 놀 수도 있지만 약간 일을 한다고 치면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경우 회계를 알면 당연히 잘 취업이 되고요. 또 모든 편의점, 또 알바점, 또 어딘가 회사에서 약간의 부분 업무를 하는 기능에서도 회계를 알면은 그냥 다른 거 엔지니어 출신이라 할지라도 회계 좀 알면 그냥 자동으로 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다니, 회계를 안다는 얘기는 총괄 모든 원재료 흐름부터 매입, 그 다음에 생산, 제조, 가공, 판매, 그다음 수익, 회수까지, 수금까지 모든 전 과정을 아는 것이고 그걸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본질을 최소한에 아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수적이다. 또 세상을 이해하고 또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믿음으로써 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었습니다.